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골프장 여직원에게 성추행을 한 혐의로 고소당한 전직 검찰총장은 신승남 씨로 밝혀졌습니다. 신승남 전 검찰총장은 여직원과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고 고소 내용을 부인했으나 고소한 여성의 룸메이트가 신 전 검찰총장이 껴안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을 검찰에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는 그동안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장이 엇갈려 실명 보도를 하지 않았으나 목격자인 룸메이트 여성의 증언이 나옴에 따라 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북한 국방위원회가 우리의 최고 존엄을 모독하고 우리 체제를 헐뜯으면서 마주 앉아보겠다고 하는 것은 철면피의 극치라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해야 대화를 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오늘 황우택이 만난 사람은 대북전단의 원조 이민복 씨입니다. 의정부 산고루 컨테이너에 사는 그를 찾아가 대북전단을 둘러싼 남북의 대화 경색과 남남 갈등의 진실을 파헤쳤습니다. 일요일 아침을 여는 논설주간의 세상보기 시작합니다. 채널A는 최근 전직 검찰총장이 골프장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성추행 혐의를 받는 전직 검찰총장이 신승남 전 총장이라는 사실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사건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경찰 조사에서 신승남 전 검찰총장이 여직원을 껴안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최석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도의 한 골프장 여직원이었던 A씨가 골프장 회장인 신승남 전 검찰총장에게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입니다. A씨는 고소장에 신 전 총장이 여름 민소매티를 입은 날을 계속 만지고 강제로 껴안았다고 적었습니다. 또 룸메이트가 냉장고 쪽으로 간 사이 갑자기 껴안으며 기습적으로 뽀뽀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당시 사건 현장을 목격한 룸메이트의 진술이 담긴 녹취록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뽀뽀도 그건 저는 뭐 장난식으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손녀같이 그렇게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말씀도 하셨고 너네들 손녀처럼 생각한다 뭐 한 두세 번 그렇게 껴안는 식으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 룸메이트가 그제 오후 경찰에 출두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룸메이트는 신승남 전 검찰총장이 예쁘다면서 껴안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는 신 전 총장의 해명을 뒤집는 목격자의 증언이 나온 겁니다. 경찰은 성추행을 당했다는 A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한 만큼 조만간 신 전 총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석호입니다. 전남 담양에 있는 펜션에서 불이 나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같은 대학교 소속의 동아리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고기를 굽던 바비큐장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조영민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밤사이 10명의 사상자를 냈던 이 안타까운 사고 현장에 또 날이 밝았습니다. 당초 오전 9시부터 경찰과 소방당국의 합동 감식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 예정보다 2시간 연기돼 11시부터 2차 감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펜션에서 불이 난 시각은 어젯밤 9시 45분쯤입니다. 전남의 한 대학교 패러글라이딩 동아리 소속 20여 명이 머무르고 있었는데요. 이들 가운데 일부가 펜션 별관의 바베큐장에서 고기를 굽던 중 기름과 불똥이 지붕에 튀면서 순식간에 불이 번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공간의 지붕과 벽면이 모두 불에 취약한 억새와 샌드위치 패널로 이루어져 있었던 점도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바베큐장에는 소화기가 없었고 펜션 내 다른 건물에 있던 소화기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은 5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입구가 하나밖에 없는 바베큐장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인원 4명이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주인 최모 씨 등 6명은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밤사이 현장에는 사고 소식을 접한 가족들이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오열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이 정확한 화재 원인이 나오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화재 사고가 난 전남 담양에서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한 주 동안 일어난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주간 이슈 토크.
첫 번째 이슈 먼저 공개합니다. 골프장 여직원에게 성추행을 한 혐의로 고소당한 전 검찰총장은 신승남 씨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 이용호 게이트로 중도 하차한 신승남 전 검찰총장. 골프장 여직원과 진실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정태원 변호사, 황태순 정치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성추행 목격 여성의 증언으로 새 국면을 맞은 골프장 여직원 성추행 사건의 고소인이 지목한 성추행 가해자는 전 검찰총장 A씨라고만 그동안 보도를 해왔는데요. 채널A가 어젯밤 전 검찰총장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2001년 30대 검찰총장을 역임했던 신승남 씨입니다. 먼저 신승남 전 검찰총장은 누구인지 손재원 아나운서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골프장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게 된 신승남 전 검찰총장. 전남 영암 출신인 신 전 총장은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입학하고 졸업하면서 목포가 낳은 3대 천재 중 한 명으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김대중 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 차장을 거쳐 검찰총장까지 오르며 검찰 내 실세 중의 실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부터 신 전 총장은 여러 가지 잡음에 시달렸는데요. 2002년 1월 친동생 승환 씨가 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됐는데 동생 승환 씨가 GNG그룹 이용호 회장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고 금융감독원과 검찰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겁니다. 신 전 총장은 특검 수사로 동생이 구속되자 이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났는데요. 그리고 심지어는 신 전 총장의 누나도 국세청장을 상대로 거액을 받고 세금 감면 로비를 벌인 혐의로 구속돼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누나와 동생 등 가족이 검찰총장의 위세를 믿고 비리를 저지른 겁니다. 이런 불명예스러운 퇴임 뒤 신 전 총장은 또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처벌까지 받기도 했는데요. 대검 차장 시절 여권 실세 청탁을 받고 세안그룹 이재관 전 부회장 관련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는데 과연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예. 고소인인 골프장 여직원이 이제 지금 물러났지만요. 당시 골프장 대표였던 신승남 검찰총장을 상대로 이제 자기가 성추행을 당했다, 성희롱을 당했다 이렇게 고소를 했는데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장이 너무 많이 달라서 그동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실명 보도를 자제를 했는데 당시 그 룸에 그 방에 기숙사의 같은 방에 있었던 현장을 목격한 룸메이트가 신승남 총장이 고소인을 예쁘다 하면서 이제 껴안았다 이런 진술을 경찰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신 총장이 좀 진실게임에서 불리해지는 거 아닙니까? 예, 우선 이제 뭐 기본적인 고소 사건이고 양쪽의 진술이 다 다를 때에는 결국 이제 그 두 사람의 진술의 일관성이라든지 또 그 참고인들의 진술이라든지 그 당시 상황에 이 어떤지에 따라서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일단 목격자 진술에서 그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진술이 나온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고소를 당한 신 총장 쪽에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판단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아까 이제 그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장난식으로 그랬는지 아니면 뭐 손녀초가 이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그 점에 대한 좀 더 조사를 통해서 그야말로 성추행 의사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런 의사가 없는 그야말로 순수한 그런 그 장난으로 볼 수 있는지를 이제 판단해야 될 걸로 보이는데 예전 같으면 저런 경우는 뭐 성추행이나 보기 어려웠겠죠. 근데 요즘에 그 성추행에 관한 기준이 이제 엄격해졌기 때문에 요즘 어린아이들을 함부로 손을 댄다 이런 것도 다 처벌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하여튼 뭐 지금 그 신승남 전 검찰총장 쪽은 어느 정도 불리한 위치로 이제 들어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양쪽 주장에서 핵심적으로 다른 내용은 신 전 총장이 여직원이 골프장을 그만둔다고 해서 그 기숙사로 위로차 방문했다.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직원은 그 대표가 전신 전 총장이 밤 10시에 찾아와서 2시간 동안 술에 취한 모습으로 괴롭히고 갔다. 이렇게 고소장을 썼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보기에 여직원을 상담하고 위로할 일이 있으면은 낮에 대표실로 불러서 해야지 여직원 기숙사로 찾아간 것은 좀 부적절했던 거 아닌가요? 저는 어제 채널A가 이거 보도하는 거 보고 가슴이 채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아니 세상 수군수군 다 알지 않습니까? 예, 예. 다 알면서도 익명 보도에 아는 진짜 사람 다 마치- 알죠. 예. 아니 웬만한 사람 다 알아요. 예. 마치 임금님기는 당나귀 귀 하듯이 얼마나 다 가슴이 답답했는데 채널A가 아주 용기 있게 보도하시는 거 보고 가슴이 뻥 뚫렸는데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가 저 프론트입니다. 우리 예. 회사로 얘기하면 그저 한 대리급도 안 되는 예. 프론트 그만둔다고 그래서 어느 대표이사 회장이 그거 갖다가 자기 사무실로 부르겠어요. 그것도 말이 안 맞는 이야기죠. 그 이번에 신승남 총장이 함께 갔다는 40세 여성 과장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과장 시켜서 만류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 둘째, 막 하도 예뻐서 하도 귀한 인재라서 꼭 회장이 말리고 싶다 그러면 그건 낮에 부르면 됩니다. 예. 낮에 회장실로 부르면 예. 돼요. 오밤중에 밤 10시에 그것도 샤워 중에 있는 그것도 여성들이 옷 다 빨래해갖고 여기저기 속옷 다 걸어놓은 방에 가서 뭐죠 신 총장은 한 3, 40분 있었다 하죠. 예. 지금 여직원들은 아니에요. 2시간 있었어요. 추근거리고 심지어는 둘러봐서 그 여성 과장이 가자고 그래도 아 나 여기서 자고 가겠다. 여 과장 먼저 가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아까 우리 저 정 변호사님 보니까 뭐 예전 같으면은 이게 성추행 그 처벌을 안 받았을 것이다 하는데 그 예전 같아도 문제됐을 것 저는 같아요. 예전에는 그건 한 30년 전 이야기. 그렇죠.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하셨죠? 예, 그럼요. 예. 요즘 그렇다면 얘기가- 모르겠을 때 예전 같아도 처벌 받습니다. 그리고 다만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전직 총장인데 저는 이 문제가 터지고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게 하나 있었어요. 통상 이런 경우 터지고 하면 여성 단체들이 가만 안 있습니다. 난리 납니다. 이름을 밝혀라. 예. 누구냐? 예. 그 갑을 직장 내 지난번 박기태 국회의장 같은 게 바로 나오지 않았어요? 이 얘기가? 예. 국회 이제 박기태 의장은 뭐 손녀 같다 이것도 손녀 같네 손녀 같아서 꼭 찔렀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아주 더 질이 안 좋아요. 그래서 여성 단체는 난리가 났을 텐데 조용해요. 또 과거 같으면 야당에서 난리 납니다. 야당 특히 여성 의원들 난리 납니다. 뭐 은수미 의원이라든가 진선미 의원이라든가 조용해요. 왜 그럴까 했더니 DJ 정권 때 총장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아직까지 혐의 내용이지 수사를 통해서 사실로 확인된 것이 아니니까 이제 일부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건- 그런데 예. 신 전 총장이 왜 1년이 더 지나서야 그 사건이 있었던 때로부터 1년이 지나서야 문제를 삼느냐 이랬고 일반인들도 야 그 좀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이 지금 여직원 얘기로는 신 총장이 여직원들을 가끔 술자리를 강요해서 참석해달라 강요해서 그것을 노조에서 문제 삼는 과정에서 이제 자기 얘기가 나와서 아버지가 같이 골프장에 근무를 하니까 이걸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의 귀에 들어갈 것 같아서 아버지에게 내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공론화했다는 얘기인데요. 예. 이게 지금 사실 이제 예전에는 이런 거는 이제 고소를 해야지 처벌할 수가 있었고 예. 고소를 안 하면 처벌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제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는데 예전에 보면 이제 그런 일이 있은 뒤에 한 6개월 내에 고소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물론 없어졌습니다만은 1년 6개월 뒤에 고소를 한다는 건 좀 이례적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점에 대해서 노조에서 문제를 삼고 이 사람이 계속 이렇게 나쁜 짓을 하니까 뭔가 제지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제 고소했다. 그렇게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경영권 분쟁이 있다는 또 이야기가 있어요. 확인은 좀 되게 앞으로 되겠지만은 그래서 상대방 측에서 뭔가 무슨 문제를 삼을 거 없을까 하고 찾다가 1년 6개월 전에 이걸 찾아서 이 여직원을 이용해서 이런 걸 한다. 그런 설도 있기 때문에 결국 경찰 조사를 통해서 그 동기도 좀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여직원의 진술과 지금 그 고소당한 사람의 진술 서로 엇갈리고 있으니까 그 동기를 조사하면 어느 쪽 말이 진실인지를 우리가 좀 더 정확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그 부분도 조사가 예. 필요한 것으로 예. 보입니다. 변호사님 한 가지 진짜 그 말씀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만약에 이 좀 고소한
이 여성이 거짓말했으면 무고죄로 처벌받죠. 그렇죠. 예. 엄중하게 처벌받죠. 근데 꼭 무고죄로 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아니, 아까 이제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경영권 분쟁에 휘말려 갖고 없는 사실을 갖고 있는 듯이 그래 거짓말했다면 그건 무고죄로 처벌받아. 아니 근데 이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자기가 거짓말을 알면서 전혀 사실과 다른 걸 이제 쓰는 경우가 예, 있는 건데 예. 잠깐- 때로는 좀 과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반드시 무고로 처벌되는 건 예. 아니고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그건. 아까 노조에서 네. 이 신승남 골프장 대표가 여직원들에게 술자리 참석을 강요한다고 해서 그걸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터져 나왔다. 예. 또 일각에서는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터져 나왔다. 예. 이런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 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평소 골프장에서 언행에 대해서 피해자의 아버지 진술이 있는데요. 채널A가 단독 취재한 내용입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경찰 조사가 들어가서 조사받아갖고 그쪽을 움직이면 걔가 직원들이 움직일까 지금은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직원들이. 저희 불만은 많아요. 잔디밭에서 일하시는 아줌마들까지 불만이 있어요. 언어 폭력을 막 쓰고 그렇게 막 하니까 그런 것까지 사소한까지 다 이 사람들이 불만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양반들이 일을 하면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대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대우보다는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권위를 이용해서 막 뭐라고 짓누르고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내가 알아보고 다닐 때는 그 직원들은 말도 못하게 불만이 많았었어요. 지금은 직원들이 지금 일이 터지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앞에 나서달라고 그랬을 때 처음에는 다 자기들이 다 자기가 다 해주겠다고 다 했지만 지금은 못 나서는 이유가 이름도 밝혀지지 않았죠 아직 정확하게요. 그런데다가 거기서 거리 의식을 갖고 있는 회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그 사람 밑에서 일을 하는데 막말해서 녹을 먹고 있는데 실권은 그 사람한테 없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오너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못 나서는 것 같아요. 예. 이 신승남 전 검찰총장은 사실은 회장이란 말이 맞습니다. 총장 그만이 10년이 넘은 분이고요. 전 총장 예. 맞죠. 뭐. 예. 전 한번 검찰총장이자 현재 했지만 골프장 대표니까 골프장 회장으로서의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일식이죠. 제가 두 예. 가지 호칭을 번갈아 쓰겠습니다. 하여튼 김대중 정부 시절에 신승남 전 검찰총장은 동생 신승환 씨가 이용호 게이트 이게 그렇습니다. 특별 검사까지 발동된 사건인데요. 것까지, 예. 사정일 연루돼서 예. 구속되면서 예. 임기를 못 채우고 도중 하차를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이용호 게이트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이호란 전남 영광 출신인데 예. 이 사람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그 당시에 GNG 구조조정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다른 회사를 막 인수하고 하면서 불법적으로 그걸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백억 횡령 사건 그런 걸로 이제 처벌이 되는데 그 뒤에 정치적으로 뒤를 봐주는 그런 것이 있다. 이래서 이제 그 조사가 이제 시작이 된 것이고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정계의 여러 사람들도 뭐 구속이 되기도 하고 또 이 신 총장의 그 동생도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구속이 됐고 본인도 이제 사표를 내게 되고 또 당시 또 고검장 한 분도 뭐 재판해부대 집행유예까지 받게 되는 그런 소위 게이트라고 하죠. 예, 그 동생이 이용호라는 이 아주 불투명한 보물선이 뭐 바닷속에 있다 해가지고 이걸 주가 조작을 하는 사람을 좀 봐주기 위해서 검찰과 당시 금융감독원 같은데 그렇죠. 로비를 해서 이제 파문을 일으켰던 김대중 정부 시절의 대표적인 게이트 사건인데요. 또 그 누나도 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누나도 세금 감면 로비와로 관련이 돼서 구속된 적이 있죠. 그러니까 뭐 국세청장한테 얘기 잘해주겠다. 예. 사실 이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국세청은 저승사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세청장한테 얘기 잘해주겠다. 뭐 그런 등등의 이야기로 여기저기서 돈 받아갖고 로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돈 받은 그것으로서 구속되었던 일이 있죠. 그 무렵이 신승남 총장은 사실은 총장 때보다 힘을 더 썼던 게 차장 때입니다.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박순영 대구 영부 출신의 사법고시 8회 박순영 검찰총장 때 대검 차장 2년을 꼭 채웠거든요. 근데 그 당시 파다했던 얘기가 뭐 저도 그 당시 국회 근무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보면 이야기는 박순영 검찰총장은 뭐 죄송합니다만은 좀 흔한 얘기로 허수아비다. 실제 실권은 당시 신승남 차장이 다 쥐고 있다. 그리고 다행히도 이제 박순영 총장 같은 경우는 2년 임기를 다 채우고 물러났고 곧 이어서 대검 차장에서 대검 총장으로 승진했습니다만은 아까 1년 채 못 채우고 대검 총장에서 검찰총장에서 어떻게 불명예
퇴진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사실 DJ 그 중반기 지나면서 이용호 게이트다, 진승현 게이트다, 정현준 게이트다 얼마나 게이트가 많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권력의 최고 권력자라는 검찰총장의 동생과 누나들이 보면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보면 사건 브로커 비슷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도덕적으로도 버티기 힘들었겠죠. 예. 그러니까 당시 또 호남 출신 두 번째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동안에는 어떻게 주위 사람들도 그 덕을 못 보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잘못된 생각이지만 그 덕을 보기 시작하게 된 그것이 이제 이런 부조리로 나타난 걸로 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 이 고위 공직자들이 망신살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그 골프장에서 캐디를 여러 가지 성적으로 희롱한 박희태 전 국회의장. 예. 국회의장 같은 경우 캐디에게 상당한 돈을 주고서 이제 처벌 불허 의사 예, 합의를 한 걸로 합의서를 알려지고 반려돼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이제 송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경우에 신승남 대표가 이 캐디하고 또 어떤 합의서를 받아낸다면은 이 처벌을 안 할 수도 있습니까? 그건 이제 정상 참조의 사유에 불과한 거죠. 예. 예전에는 고소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다면 처벌이 안 됐습니다. 소위 친고죄나 그런 것들로 해서. 근데 이젠 그런 걸 없앴지 않습니까? 지난 국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리 합의를 하더라도 그런 거는 정상 참작 사유로서 형을 정할 때 처벌을 좀 가볍게 하는 그런 사유에 불과하게 된 거죠. 어찌됐든지 간에 진실이라고 한다면 처벌 여부를 떠나가지고 예. 사과를 하고 합의하는 게 맞습니다. 예. 이 우리 사회에서 네. 이 고위 공직을 지낸 분들은 현직 때에도 물론 처신이 좀 이제 모범이 돼야 하지만 물러난 뒤에도 조금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모범적이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까 우리 정 변호사님 전 총장 하니까 이거 총장보다는 저 회장으로 써주십시오. 아마 전 이해합니다. 검찰 출신이고 하니까. 근데 바로 그거예요. 한 번 검찰총장은 영원한 검찰총장이고 한 번 장관은 영원한 장관이거든요. 물론 잠깐 2년, 뭐 장관 같은 건 길어야 한 1년, 남짓 장관이라고 또 총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보면 한 2년, 1년 총리하지만 그 뭐랄까 명예랄까 자기 나름대로의 자긍심이랄까 흔한 예로 가문의 영광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영원히 가는데 스스로 어떤 후손들을 생각해서라도 물러나서도 보면 자기 처신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검사들의 꿈이요 장관이 아니고 검찰총장입니다. 총장이죠. 예. 그 꿈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총장을 지내신 분들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면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은 참 굉장히 실망하죠. 예. 근데 이 경찰에서 다음 주에 신승남 전 검찰총장을 이제 소환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요. 경찰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일단 이제 양쪽 진술이 서로 이제 대립되고 있으니까요. 결국 누구 말이 맞는지를 위해 가지고는 그 당시 관련자들 다 불러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현장에 있던 룸메이트도 뭐 조사를 한 걸로 나오고 또 같이 갔다는 여성 과장 그 과정도 조사해야 될 것이고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또 위에 상급자에게 뭐 보고를 하고 항의를 했더니 그 사람도 물론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전체적으로 또 그 골프장 운영에 관한 것도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이 고소의 동기가 과연 경영권 분쟁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런 일이 계속돼서 노지에 들고 일어난 것인지 그 점도 조사를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조사를 하면 뭐 곧 그 실체가 밝혀질 걸로 보입니다. 예. 어느 사회에서나 공인에게는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윤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 공직자는 물러난 후에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지킬 도덕적 책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이슈 공개합니다. 이슈 공개. 깨어나는 이등병의 진실입니다. 한 병사가 뇌출혈로 쓰러져 식물인간이 되자 군은 지병이라고 발표했지만 의식이 깨어난 병사는 선임병들에게 강목으로 얻어맞았다고 또렷한 기억을 갖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7개월간 식물인간이었던 구이병 사건의 미스터리를 파헤치기에 앞서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구이병 아버지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얼굴이 뇌가 머리가 부은 상태라 어떤 기구나 모든 게 돼 있어가지고 움직일 우리가 손에 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일단 건강한 아이였기 때문에 사건 발생이 17일날 금요일날 엄마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저녁에 너 아픈 데 있냐 그랬더니 하나도 아픈 데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이튿날 18일 날 우리가 오후에 그 아들이 위급하다는 전화를 받은 거죠. 저희가 그때 당시 3월달경에 수사기로 전부 공개 요청을 했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근데 저희가 현재 지금 와서 이런 사건이 터지고 나서 보니까 일부 공개만 저희한테 주시고 그 당시 진술서나 가해자 진술서나 이런 분들의 진술서도 하나 받은 적이 없는데 진술 있다 요즘 와서 그렇게 얘기하고 사건 전부 공개를 요청했지만 일부 공개만 저희한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진실을 밝히고자 사실을 밝히고자 하는 이유는 차후에는 우리 아들 같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고 군 병영 생활이 정말 국민이 바라는 그런 군 생활이 돼서 편안하게 군대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군 문화가 변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이병 사건에 풀리지 않는 의혹, 양욱 국방연구포럼 연구위원, 의사 출신 윤혜정 변호사와 의문을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1년 7개월 만에 식물인간에서 깨어났고 1년이 지나면서 이제 말도 또렷하게 하기 시작을 했다는데요. 이 구이병이 이 강목으로 얻어맞고 이제 의식을 잃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당시 군에서는 그 구이병이 갖고 있었던 뇌동정맥 기형이라는 기형으로 인한 그 뇌출혈로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그럼 군의 조사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보통 우리가 뭐 기형이다 어쩌다 설명하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외부적인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보통 이제 그런 식의 설명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저는 지금 안타까운 것이 결국 초동 수사 과정에서 어떤 이런 부분들이 매우 명백하게 증거들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면은 아마도 이렇게 지금 논란이 될 여지가 전혀 없지 않았느냐. 사실 이제 군의 어떤 초동 수사에 대해서 많이 좀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으십니다. 심지어는 군 안에서 자살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이 군 이제 헌병대가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자살한 병사의 시체를 치우지 않고 현장에 그대로 보관을 합니다. 부모들이 와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치우지 않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이제 임병장 사고가 났을 때도 심지어 사고 나서 이렇게 그때 사망했던 병사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잘 이제 그대로 이제 시체를 방치했다고 해서 또 시민들한테 어떤 이런 그 비난을 받은 바도 있는데 결국은 저는 이 모든 문제가 안타까웠던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초동 수사가 좀 제대로 되지 않고 증거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았다. 이 부분이 지금 결국 모든 의혹을 키우는 원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또 가족과 군 당국 간에 핵심적으로 다투고 있는 내용이 그 구이병의 머리 뒤에 난 욕창, 이게 이제 군에서는 이 상처 부위가, 머리 뒤에 있는 상처 부위가 욕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족들은 이게 강목으로 얻어맞은 상처가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욕창이란 게 뭐고 또 어느 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이런 경우 군 당국의 설명이 납득이 가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일단 욕창은 장기적으로 누워있는 환자들한테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예. 이렇게 계속 누워있다 보면 이 압력을 많이 받는 부위가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 그 부위의 피부가 괴사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욕창인데요. 지금 이 구이병 같은 경우에는 머리 뒤쪽에 욕창이 있다라고 군에서 설명을 했는데 이 부위가 사실 욕창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부위는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두피 자체가 혈액순환이 잘 되는 곳이기 때문에 혈액분포가 많아서 욕창이 쉽게 일어나는 부분은 아니고, 또 그 병원 기록지상에도 3월 9일 날 욕창이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구이병이 입원하고 그 두피 부위에 욕창이 생겼다면 분명히 뭐 크기라든지 뭐 빨개졌다 혹은 뭐 괴사가 시작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록이 있을 텐데 그런 기록이 없다라는 부분은 좀 욕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욕창이 아니면 말하자면 강목으로 구타를 당해서 생긴 상처일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까 아버지의 증언을 들었습니다마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이 군이 주장하는 뇌동정맥 기형, 말이 어렵네요. 이게 이제 구이병한테 그런 지병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전조 증상도 없었다고 지금 가족들은 주장을 하는데, 이렇게 뇌동정맥 기형으로 인한 뇌출혈이 갑자기 발생할 수도 있습니까? 물론
갑자기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연히 발견될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뇌출혈이 일어나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 동맥과 정맥이 원래는 다이렉트로 연결돼서 혈액순환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동맥에서 직접 정맥 쪽으로 혈액이 이동하게 됨으로써 동맥의 압력을 정맥이 직접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정맥이 약해지면서 터질 가능성은 있고요. 또 이렇게 뇌 동정맥 기형이 있는 환자가 외부에서 어떤 큰 충격을 받았다면, 그러니까 뭐 구이병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어떤 구타가 있었다든가 이런 충격을 받게 됐을 경우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뇌출혈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예. 13일 국회에서 예. 그 군 인권 개선 및 병역 문제 혁신 특위 예.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 관점에 중점을 두어서 수사를 진행하겠다. 첫 번째는 아까 그 지병으로 인한 뇌출혈 가능성. 두 번째는 광목 구타에 의한 뇌출혈 가능성. 예. 또 세 번째는 뭐 뇌출혈과 별도로 강목 구타가 있을 가능성, 이 세 가지를 놓고 이 수사를 진행하기. 이 중에서도 수사가 정확하게 좀 공정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진행되려면 어떤 점에 더 중점을 두어서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뭔가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 여태까지의 모든 어떤 내렸던 결론을 다 배제를 하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군 쪽 주장도 배제하고, 그다음에 지금 피해자 아버지 주장도 배제를 하고 완전히 제로 베이스를 시작해야지 공정해지는 것이지, 어느 쪽 주장에 맞춰서 수사를 해서 가다가는 역시 끼어 맞추기 수사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이제 사실 굉장히 좀 신중하게 장관이 말씀하셨습니다. 기존의 어떤 수사는 뭐 신뢰는 하지만은 그래도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재수사를 하겠다. 그 말은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 해야만 한다라는 말로 사실은 해석이 돼야만 하고요. 특히 이제 한 가지 제가 확실한 것은 지금 현 한민구 장관이 이 부분, 이런 어떤 이 병역 문화 안에서 이런 어떤 뭐 구타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 부대가 어떤 전투력 손실을 입고 사고가 나고 이런 것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 이 의지만은 강력하다고 저는 믿고 있고, 그래서 아마도 거기에 걸맞는 그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근데 다만 문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어떤 수사나 증거가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초동 수사가 잘 되는 상태에서 모든 증거가 잘 남아 있어지게 되는데, 이제는 웬만한 증거들은 다 지금 사라지고 결국 당사자들의 그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한계, 이것으로서 과연 얼마만큼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예. 이제 구이병은 의식이 깨어나서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구이병을 때렸다고, 강목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는 병사들은 전부 전역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는지요? 일단은 뭐 민간인이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다만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초동 수사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문제가 있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가해자라고 지목된 그 병사들, 그리고 구이병, 그 외에도 참고인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는 군에서의 협조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군에서 고질적인 구타가 사라져야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식을 군문에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도 이번 사건의 진상이 한 점 의혹 넘기지 말고 규명돼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1km가량 산길을 따라 올라가면은 오늘 황호택이 만난 사람 주인공이 사는 컨테이너가 나옵니다. 그곳에는 경찰이 설치한 CCTV가 곳곳에 있다는데요. 그곳에서 과연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숲속길을 따라 올라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산속이라 한낮인데도 춥네요. 예, 그렇죠. 그래도 공기는 참 좋습니다. 예. 이 산속에 혼자 사세요? 가족끼리 있습니다. 네, 가족끼리 해야 이건 되는 거니까. 예. 제가 방금 인사를 나눈 분이 북한에 자유의 전단을 보내고 있는 이민복 대북 풍선 단장입니다.
이 단장은 1990년대에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컨테이너 하우스 안에 한번 들어가 봐도 될까요? 아, 예. 누추해도 들어갑시다. 이 현장이니까. 예. 난방을 난로로 하고 있군요. 연료를 뭘 씁니까? 아이, 남한은 와보니까 나무를 막 떼질 않아가지고 쓰레기처럼 쌓여있어가지고 북한에서는 나무가 없어서 먹는 것보다 더 급한 게 사실 화목입니다. 추울 때는요. 이 방 안이 여기서 이제 주무시기도 하고 식사도 하는 안방인데 뭐 마치 작전사령부가처럼 지도가 많이 붙어 있어요. 예. 요즘 우리 이민복 단장 사는 집이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컨테이너 하우스구나. 그리고 여기가 이제 휴전선이고요. 근데 평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아하. 그러면 요런 점들은 지금 뭔가요? 예, 풍선 날릴 수 있는 장소들이에요. 아하. 여기 강화도에서도 날리는군요. 강화도. 예. 제일 좋기는 저 백령도인데, 지금 거기 떠드는 사람들이 딱 한 번 가서 떠드는 저에 내가 7년 동안 날리다 거기 막혔어요. 예. 그러면은 이 바람이 어떻게 불 때 풍선을 날려야 북한에 잘 도달을 합니까? 뭐, 남풍. 동남풍, 남서풍. 이 백령도 가면 서에서 동도 가능하고. 근데 그 바람이 총 바람수의 한 5%밖에 안 돼요. 정말 남쪽에서 북한을 보내기가 까다롭습니다. 어느 날 뭐 특정한 장소에 한다, 이건 다 사기예요. 그렇게 맞춰지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이렇게 임진각 쪽에서는 가장 나쁘고요. 이쪽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람이 언제 어떻게 불지 알 수 없는데 며칠 전에 예고하고 막 카메라 들이댄 가운데서 하는 것은 이 쇼다 이런 말씀입니다. 2, 3일 전에 예보가 가능한데 일주일 전에 벌써 보름 전에 우리 합니다. 꼭 그 사람들은 공공장소에 택하잖아요. 임진각이라든가 그거는 대국민 사기입니다. 하태영 의원의 말이 맞아요. 그럼 여기서 보낸 그 전단을 실은 풍선들이 어디까지 날아갑니까? 풍선은 풍량에 따라가기 때문에요. 풍량이 가는 데까지 갑니다. 그걸 어떻게 조정하냐면 타임기라는 걸 조정합니다. 이런 거요. 요 타이머. 여기 이제 안에 삐라가 실려 있고 여기 이제 터지는 거만요. 터지면 팍 풀어지는 게 이렇게 여기에서 다 조정이 됩니다. 그게 풍선 기술의 핵심 기술이죠, 이게. 어디까지 날아갑니까? 최근에 저 양강도에서 군인 생활하던 중대장 친구가 왔는데 그 같이 영상 인터뷰할 때 보니까 자기 병사들이 거기서까지 봤다 그러더라고요. 이 양강도 하면 한경북도죠. 옛날에 말하면 한경북도. 한경북도 다 끝까지 날아간다. 갑니다. 근데 북한에 있을 때 젊은 시절에 삐라를 주워보고 북한의 허위를 알게 됐다. 그런데 삐라를 어디서 우리 선생 이민복 단장 고향이 어디시죠? 고향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 고향인 평산 그 서흥 쪽인데요. 황해도. 황해도 서흥. 여기인데 성인이 돼가지고 제가 과학원 평양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국가연구원이니까 출장이 많았어요. 여느 평민들은 통영인데 저는 마음대로 다닐 수 있었는데 여기 강원도 철원이 있습니다. 북한 철원인데 여기 왔다가 남조선 삐라를 보고서 제가 휙 돌아선 거죠. 그 충성 문제가. 어떤 내용이 들어요? 6.25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주 심각하게 깨달았어요. 우리는 죽었다 깨도 미국과 남조선 괴뢰도당을 일으켰다고. 남쪽에서 먼저 쳐들어갔다. 이렇게 북침설을 북에서는 주장했죠. 근데 남한 삐라 보니까 참 아니라는 것을 힌트를 얻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6.25 초기 참가자들 있잖아요. 전쟁 참가한 사람하고 그리고 38선 주민들. 여기 사람들 자연히 물어보니까 우리 북한이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령님이 이거 완전 민족 범죄자, 이 위대한 사기꾼이라는 걸 알았죠. 남북한이 지금 아직까지 통일 못 되는 게 서로 증오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 증오를 해소해야 되는데 잘못 알아가지고 오히려 남한을 미워하는 거예요. 미국은 해방의 연인인데 그걸 철천지원수라고 그러고 이걸 제대로 알려줘야 되겠다. 그 탈북한 동기, 그 진리의 힘으로 목숨을 걸고 4개 나라 국경을 거치면서 이 남한까지 오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삐라 한 장이 그 김일성 체제의 선전의 허위와 진실을 알게 된 계기가 됐고 결국 탈북에 이르렀다는 말씀인데요. 이 삐라에 들어가는 이 물건들을 한번 볼까요? 뭐 여러 가지입니다. 라디오도 있고 라디오. 이게 라디오 여기 있고 그다음에 여기 뭐 별걸 다 냈습니다. 달면 다 들어가요. 요거는 뭐죠? 요 비닐로 된 여기
아날로그 식비료라고 그러겠죠? 예. 옛날식 종이인데 이건 비닐로 했습니다. 아, 물에 젖지 않게. 예, 종이보다 한 5분 제일 가볍고 절대 물에 안 젖고 종이는 아무리 그래도 무겁고 활석가루 섞여가지고요. 네. 종이가 무겁습니다. 하고 물에 찢어지고. 근데 이건 그렇게 했고 예, 요 내용은 말로 된 거고요. 네. 요즘 참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네. 이 디지털화 영상 이 CD를 저 풍선에 담는 거. 예, DVD, CD, USB, 메모리 카드 이런 걸 다 냈습니다. 근데 이 CD가 북한에 넘어간다. 그럼 북한 주민들이 이 CD를 틀어볼 수 있는 기기가 있나요? 야, 참 감사하게도요. 예. 우리가 기기까지 달아보기는 참 어렵고요. 예. 근데 중국 장사꾼들이 그렇게 북한에다가 그걸 다 팔아서 또 북한 사람들은 폐쇄되니까 외부 세계를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예. 당국 얘기는 뭐 들어봤자 그런 거고. 그래서 매 집에 거의 한 대씩 있대요. 아하. 예, 그래서 이것만 보내주면은 그들이 복사해서 또 돌리고. 그 전파력이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그럼 이 CD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이런 아날로그 식비라에서 예를 들어 6.25다. 그 얘기했다면 여기 동영상으로 다큐멘터리 같은 거 있잖아요. 6.25 진짜 인민군이 쳐내려오는 거 그런 영상을 보여주는 거죠. 아하. 또 남한 실성을 여기는 남한이 뭐 잘 산다 얘기 아니라 여기는 진짜 이 살고 있는 모습을 다 보여주는 거죠. 북한에 지금 뭐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CD나 DVD로 구워서 볼 수 있다. 예, 그게 바로 그 중국 장사꾼들이 팔아먹은 기계 때문에 가능한 거군요. 컴퓨터도 한 10집에 한 집씩 있다고 10% 정도 이게 한 5, 6년 저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 20, 30% 노트북 컴퓨터가 있을 겁니다. USB를 달면은 또 되고요. 이쪽에서 보낸 영상을 다 볼 수 있다. 근데 이 대북 풍선에다가 라면 껍질을 넣는 건 잘 이해가 안 가요? 왜 이 껍질을 뭐 쓰레기를 보내는 겁니까? 예, 이게 아마 세수와 불내답은 심리전입니다. 이것도. 예. 이게 좀 먹을 걸 좀 보냈으면 좋겠는데. 예. 그 악랄하거든요. 북한 보위부가 독약을 이렇게 주입해요. 아하, 라면을 넣으면은 먹을 거거든. 여하튼 라면뿐만 아니라 먹을 걸 내보내면은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독약을 남쪽에서 독약 든 음식을 보냈다 이렇게 선전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이 껍데기를 보내면은 국수 하나를 이렇게 포장해 가지고 여기 이렇게 끓여 먹으세요. 여기 무슨 어떤 영양분이 있습니다. 이 설명 자체에 이게 남한의 생활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돈을 많이 받았다는 그 이중평 비행사가 이 라면 봉지 보고 신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남한에 왔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이게 효과가 또 있는 거예요. 여긴 쓰레기지만 이 진리의 소식하는데 금싸라게 북한을 보내면. 여기 보니까 이제 붉은색 삐라에는 여기 김정일이 있고 여기 이제 그의 부인이었던 성혜림이가 있고 여기 고영이는 현재 김정은의 어머니이기도 한데요. 또 성혜림이는 김정남의 어머니고 여기 가게에도 사진을 넣어놓고 여기 지금 뭐라고 써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정치적 기주가 그 수령 우상화거든요. 그 수령이 백두혈통이라는 그걸 해가지고 바치고 있는 거거든요. 백두혈통이라는 게 김일성이가 뭐 만주에서 빨치산 운동을 할 때 백두산에서 이제 했다. 그래서 백두혈통이라고. 김정일도 그래서 가짜로 백두산에서 태어났다. 그런 거짓말로 해가지고 이 김정은도 그런 백두혈통이다라고 선전하는 건데 실제 알고 보니까 그 엄마가 제일교포 고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후지산 혈통이죠. 그런 내용을 이렇게 사실 위주로 쓴 거고요. 혹시 오해하지 말 거는 일부 단체들에서 그 보여주기식 그 네거티브하게 뭐 서른 김은중과 뭐 김정은이 부인 막 그렇게 쌍욕식으로 하는 거는 우리 절대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이제 대북 풍선 단체에서 보낸 것 중에 그 김정은의 현재 부인인 이설주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그런 데요. 그거는 역작용이 일어납니다. 감동을 주고 그들 자신의 신념을 가지게끔 이렇게 해줘야지. 그래서 제가 이 풍선운동에서 가장 힘든 것이 삐라 이 전단 내용을 어떻게 쓰는가가 가장 힘든 거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북한 내 풍선을 날려보내는 단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 개 아니라 한 50개 단체가 있다고 50개. 경찰이 조사하는데 실제는 뭐 한두 번씩 제가 알고 실제 차량 가지고 준비되게 하는 거는 그
박상학하고 자유운동, 예.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하고 예, 우리 또 대북풍선단의 이민복 대표 예. 둘인데 예. 둘이 가장 큰 단체인데 예. 그 바로 박상학 대표가 우리 이민복 대표를 향해서 자기 이 SNS에 그 혼자서 120만 장 보냈다는 거 그거 사기 아니요 뭐 이러면서 공격을 하던데요. 예. 왜 서로 협조하지 못하고 이렇게 갈등하는 겁니까? 협조 아니라 제가 가르쳐준 제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10살 아래고요. 근데 그 친구가 좀 묻고 좀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 친구가 2008년부터 시작했고 전 2003년부터 시작한 뭐 어찌 보면 대선배죠 제가. 예. 근데 물어봐야죠 저한테. 기술이라는 건 계속 저는 연구해 나가는 사람인데 그 친구 1톤으로 시작했거든요 2008년도에. 지금도 그렇게 많이 먹음하고 유명해졌는데 1톤 그대로예요. 아하. 그 상식으로 저를 예, 보려니까 트럭, 이제 장비를 실어 나르는 예, 예. 트럭이 한 7, 8년 전이나 지금이랑 똑같이 1톤이다. 예, 예. 근데 저는 벌써 그때 시작할 때, 그 친구 시작할 때 저는 2.5톤, 5톤. 지금은 그걸 탱크로 어려야 했는데 그 기술은 뭐냐면은 차량이 7.5배, 그러니까 2.5톤, 5톤이니까 그 친구보다 7.5배나 큰 차량인데다가 예. 탱크라는 것은 그 110기압짜리 그 친구 쓰거든요. 조그만 통. 근데 우리는 탱크로이라는 건 230기압. 2배 이상으로 이렇게 압축해서 그 2배로 더 많이 날릴 수 있는 거죠. 아하. 차량이 7.5배에다가 2배로 압축한 거니까 상상할 수 없는 숫자가 날아가는 거죠. 예. 근데 제가 그걸 잘 모르고 그냥 비방부터 한 건데 그건 경솔한 행동이죠. 예. 뭐 이런 또 지도들이 있는데요. 이건 무슨 지도죠? 지금 이게 10월 25일 그 난리치는 날이었어요. 그 북한에서 대응 사격한 날? 예, 아니 그건 10월 10일이고 예. 그 다음에 또 그 떠든 단체들이 저 통일동산 임진각 쪽에서 한 건데 예. 그날이 바람이 서해에서 동으로 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예. 지금 과학이라는 게 얼마나 발전된지 모릅니다. 이 비행사들이 보는 항공기상청 자료인데요. 예. 풍선은 이렇게 3,000m 높이에서 날아갑니다. 예. 요게 굉장히 중요한데 높이 풍량이 예. 그 자료가 10월 25일 날 3,000m 높이에서 이 서해에서 동으로 빠져나간 거예요. 아. 경기도하고 강원도에서 강릉 앞바다로 빠져나갔거든요. 남쪽에 떨어졌다 이거죠? 그 사람들이. 예, 보낸 남쪽에다 저 동해바다로 나간 거죠. 휴전선 남쪽에. 예. 이렇게 이 바람 안 맞을 때 공공장소에서 열흘 전, 보름 전에 떠들고 하는 단체는 예. 대국민 사기위단 말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용기 내세요. 세분 있고 나갑니다. 북한 정권이 이 북한으로 풍선을 날려보내는 사람들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여러 개 있는데요. 2012년에는 독총을 가진 이 간첩이 내려왔다가 붙잡혔는데 바로 그 살해 대상이 이민복과 박상학이었다 이렇게 자백을 했잖아요. 예, 그만큼 저쪽에서 치명적이라는 걸 말해주죠, 이 대북 풍선이. 예. 근데 경찰에서 이 경호는 잘 해주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겁나는 건 없는데, 조용히 하면 모르면 다 끝나는 건데, 여하튼 국가가 보호해주니까 감사하죠. 저희들이 들어올 때도 경찰이 신원을 확인하고 또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조심해야죠. 북한에서 농업과학원 전문위원을 하실 때 중국에 가보고 나서 이게 북한의 집단 농장을 없애고 개인 농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다면서요? 중국에 미리 가본 게 아니고요. 예. 그 중국 국경 가까운데 김정숙구이라는데 제가 현지 시험 도와주러 나갔는데, 네. 그 중국은 매해 이렇게 식량 문제 해결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중국식으로 이렇게 개인농 시험을 해보니까 예. 5배 올라가더라고요. 예. 5배. 예. 소득이. 예. 그래서 내 곳이라는 그 저력이 얼마나 큰 건가. 사회주의라는 말이 이거 완전히 사기주의로구나. 그래서 이 문제를 세타해가지고 오보이스루님한테 올렸죠. 아, 김일성 주석한테 개인농을 해야 식량 문제가 해결된다고 편지를 썼다는 겁니까? 뭐 개인농을 주장해도 자료를 올린 거죠. 예. 사실 개인농이죠. 이렇게 5배 올라가더라. 그러면 수령님이 알아서 너 잘했다. 식량 문제 해결되면
그건 공산주의라고 그랬는데 예.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동사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처벌을 받거나 그러진 않아요. 너무 충실하고 순수하니까 그거 가지고 처벌은 안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 소위 고난의 행군, 1995년부터 1997년까지 3년 동안 식량난으로 인해서 10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이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1990년에 탈북을 하셨는데, 1990년대 초에도 북한에 식량난의 징후가 있었습니까? 징후는 1980년 후반부터 있었어요. 예. 배급 주던 거를 제때 못 주고, 뭐 12달 주던 것을 10개월밖에 못 주고, 이런 증상이 1987년, 85년부터 느끼기 시작했고, 우리는 전문가니까 알죠. 87년도에 굶어 죽은 사람도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식량이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 걸 알기 때문에 90년대에 제가 개인농 제기를 했는데, 특별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그러니 그거에 받아들였더라면 300만. 아까 황정익 비서가 300만이라고 했습니다. 예. 100만이 아니라 300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받아들였으면 이런 일이 없죠. 예. 그 1990년에 북한을 탈출했다가 체포돼서 다시 북한으로 북송됐는데 그때 감옥소에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예, 물론 뭐 엄중하지. 그때는 탈북자가 없을 때인데. 예. 다해도 제가 충성이 너무 경력이 좋았고, 예. 왜 중국 달아났나 해서 달아난 게 아니라 중국이 식량 문제 해결 때문에 그 농업 기술을 좀 문익점처럼 훔치려 갔다 왔지 내가 어떻게 도망치는가 하고. 예. 그래서 그 과잉 충성 문제를 절로 가졌어요. 예. 다시 탈북하는 정말 저러의 기회를 내가 진짜 하늘이 준 기회를 잡았죠, 다시. 다시 이제 감옥살이를 하고 나와서 재탈북을 해서 91년도 6월에 다시 탈북했습니다. 예, 그리고 소련에 가가지고 탈북 난민, 유엔의 탈북 난민으로 인정받은 1호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예, 그때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게 해서 탈북자를 안 받는다. 이게 우리 남한 정책이었어요. 예. 그게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 교회를 나가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기자가 인터뷰할 때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유엔 HCR가 모스크바에 생겼다. 예. 찾아가니까 일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탈북자 문제가 그때 유엔 HCR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방안이 나왔어요. 예. 북한에서 탈북을 하실 때 그 부인과 이혼을 했다면서요? 예, 그 연좌제라는 게 있으니까 예. 남 피해 줄 필요 없잖아요. 예. 그래서 미리 다 이렇게 처리하고 왔죠. 예. 이혼한 부인은 재혼을 했을지도 모르겠고요. 둘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까? 예, 한 명이 있었는데, 뭐, 그 외에 뭐 잘 안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식을 들었습니까? 예, 후에 좀 알아보고 좀 도와도 좀 줬는데, 어허. 그 외에 좀 연락을 하지 말라 그래서 하지는 않습니다. 좀 도와줬는데, 그쪽에서. 예, 위험을 느낄 수 있으니까. 예. 그, 한국에 온 뒤에, 그 한국 여자와 다시 가정을 꾸렸는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하시니까 못 견디고 나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풍선이라는 것이 보기는 참 재미있을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게 막 이 시도 때도 없이 밤에 나가야 되죠. 이른 컨테이너 속에 있어야 되죠. 이 남한 여자, 특히 탈북자도 여기 와서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 있는 한족을 중국에 있는 선교사가 소개해서 그래서 지금 같이 가족이 하니까 참 편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렇게 불편하잖아요. 조금 도시에 내려가서 조금 따뜻한 아파트에서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싶으신 생각은 없으십니까? 물론 좋은 건데 사람의 삶의 의미라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것, 또 우리 가족이 있는 저 북한 그걸 구원한다라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그런 편안함보다 더 이것이 뭐 행복이라면 좀 그렇고 하여튼 더 좋은 거예요. 네. 북한이 바로 이 대북 풍선 때문에 남북 고위급 회담을 지금 거부하고 있고 또 남쪽에서도 자꾸 북이 도발을 하고 그러니까 대북 풍선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고 있는데요. 이걸 돌파하기 위한 전략 같은 게 있으십니까? 예, 이게 아주 심각한 상황까지 와 있는데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해결책은요. 조용히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 정신에도 맞고요. 레이더에도 안 걸리고 열, 소리, 육안에도 안 보입니다. 조용히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누구한테 해끼치는 것도 없는데 문제는 미리 예고하고 공공장소에서 떠들고 싫어하는 사람 나오면 싸우는 이런 대국민 사기치는 단체들 때문에 이루어진 건데 이런 문제를 언론이 정확히 심층 보도하고 국민과 후원자들이 이런 건 아니라고 얘기할 때 이거는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풍선이 손으로 눌러도 터지는 아주 약하고 부드러운 물체 아닙니까? 이렇게 약한 풍선으로 북한의 강고한 체제에 맞서는 그 용기의 경의를 표합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휴일을 맞아서 외출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작은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낮까지는 하늘빛이 흐리기만 하겠지만 늦은 오후엔 서해안에 비가 시작돼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텐데요. 비의 양은 내일 오전까지 5에서 10mm로 많진 않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은 눈으로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하늘빛이 무척 탁한데요. 서울 등 중부에는 구름이 잔뜩 낀 모습입니다. 늦은 오후부터 차츰 서해안에 비가 시작돼 밤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화재 예방에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낮 기온 보시면 서울 낮 기온 10도, 대구와 전주 13도로 한낮에도 무척 쌀쌀하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비가 그치고 나면 아침 기온이 0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추워지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중서부 지방에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년 7개월 동안 의식을 잃었던 병사가 긴 잠에서 깨어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추행을 당했다는 골프장 여직원이 1년 5개월 만에 침묵을 깨고 전 검찰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실은 아무리 덮어 눌러도 반드시 머리카락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논설주간의 세상보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일요일 오전 9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